전공해가지고요. 이런 작가 활동을 시작했던 건 2004년부터여서 아직까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2분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강의 평가를 학기 말에 받으면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는 불만을 늘 받아왔었는데 오늘 그 솜씨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전통 매체들하고는 다르게 변화해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설치 작업을 먼저 제 아이디어로 출발을 한 다음에 그걸 공연 작업에 연결을 한다거나 어떤 상업적인 작품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작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 행사에 맞추어서 선택하게 됐던 작업은 우선 이기영 선생님께서 이런 작업이면 좋겠다고 몇 개 말씀해 주셨던 작업에 있었던 미스커뮤니케이션 시티라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이번 테마에 맞추어서 제가 먼저 작업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 기술을 찾는 과정에서 먼저 기술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 아이디어를 낸 사례였기 때문에 이 작업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인터랙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었는데 보통 이제 카메라로부터 움직임을 받는다거나 센서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받아들인다거나 그리고 마이크에서 보통 음량을 받아들여서 오디오 비주얼 같은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성으로 이제 어떤 말의 의미 같은 거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그런 기술도 이렇게 찾아보고 있던 중에 사실 매킨토시 내에는 오픈이라거나 클로즈라고 몇 개 지정 단어를 말하면 그 행동을 따라주는 기본 언어 라이브러리가 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주로 앞에 빈 공간하고 뒤에 공간으로 그 사이의 말만 인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웹에서 일본 언어 모델로 오픈되어 있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재패니즈 랭귀지 모델을 발견하게 돼서 이걸 사용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열어서 몇 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던 중에 장난 삼아서 한국말을 했더니 한국말하고 전혀 이상한 다른 말을 얘가 받아 적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본말로 말이 안 되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 안에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말들이 받아 적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건 거죠. 그 상황이 마치 여러분께 개그 콘서트 같은 코너 보면 팝송 들으면서 우리 한국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만 웃거나 이런 이야기 같은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언제였냐 하면 이제 2008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미국 소 막 수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소통, 불통 이런 것들이 가장 키워드가 많이 되던 시대였고 사실 저희 나라 미디어아트가 전시회 가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이렇게 꿈에 젖어 있는 그런 전시회가 많아서 큐레이터 의뢰는 이제 어른을 위한 전시를 하자. 그래서 도시를 테마로 하는 전시를 만들자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말로 발음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저희의 그런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동되는 방식은 그 당시 이제 YTN 같은 데서 이런 정치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소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말로 받아 적는 거는 뭐 오늘 데이트할까라든지 아주 전혀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말로 받아 적을 때마다 우리 뜻이 통했어, 우리 이해했어 라는 신호를 저쪽 다른 컴퓨터로 보내서 네트워크상에서 소통이라는 말로 검색한 이미지들이 서울 지도 위에 뿌려지도록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전시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이 2008년 새 대통령 취임하고 한 작업인데 이번 전시도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새 대통령 취임하고 전시를 기회를 갖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5년 후에 다시 또 전시를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작업은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쓰나미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의 힘을 보여주는 어떤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의뢰를 받게 됐어요. 의뢰를 받은 곳은 시가라고 하는 교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비와호라고 하는 서울 지역보다 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수가 그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어떤 보이지 않는 조각 같은 거로 만들어 보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원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전원이 꺼지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버린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무엇이 있는 것에 프로젝션이라는 영상 디지털 매체가 결합됐을 때 생겨나는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너무 저한테 흥미로웠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프로젝션을 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영상은 이제 그 비와호 같은 것이나 그 근처를 이제 리서치하면서 했던 영상 같은 것과 또 물의 어떤 순환의 이미지 같은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영상이 사실 좀 어두워서 상황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빛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공간 전체의 빛 색깔이나 컬러나 이런 게 변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 실제 자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줬던 작업이기도 했었고요. 영상을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3.6m 정도 돼서 그 물의 무서움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위대함 같은 거를 실물로 봤을 때 좀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을 그렇게 했던 작업이었었고요. 그래서 시간상 조금 넘기도록 하고 근데 이 작업 제가 원래는 이제 2개만 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작업이 2005년에 하자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던 것이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 앞에 벽면이 있는데 거기에 작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사각 스크린으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각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지하 공간이고 어둡고 이러니까 뭔가 달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또 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라마다 이렇게 비춰보는 것들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비춰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달의 이게 어둡고 밝은 부분처럼 보이도록 식물이 자라나고 또 거기까지만 만들면 이 작업을 만든 것에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 밟을 때마다 식물이 자라나는 달의 정원이라는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작업이 조금 실제보다 여기 상황에서 안 보여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이 작업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여기 비락식혜를 사실 들고 있는 어떤 분이 내려가시다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춤을 추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지하 공간으로 가기 위한 의미 없었던 공간이 이 작업하고 결함을 함으로 해서 공간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도 이제 사람이 전혀 안 보이네요. 계단을 밟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단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테이블 위의 백설공주라는 작업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 2006년에 오가키 비엔날레에서 운의 힘이라는 테마로 작업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누가 제일 운이 좋은가 생각해봤더니 동화 속의 공주들이 너무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사냥꾼이 죽일 수도 있었던 거고 또 만약에 난장이들이 저기 왜 내 밥 먹었냐고 해버릴 수도 있었고 사실 사과 먹고 들어놓았을 때 왕자님이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개의 어떤 순간들을 하이퍼미디어 텍스트처럼 좀 재밌게 바꿔볼 수 없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작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 냈던 것은 사실 저 작가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았던 최신의 기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기술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터라고 하면 보통 다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하얀색의 존재로 쓰면서 그 안에 영상을 검은색으로 결합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와, 왜 그림자가 움직여요? 이렇게 왜 그거를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 작업을 설치했더니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이 너무 저 인형만 만져야 되는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전시할 때는 인형을 여러 실컷 만지라고 만들어주고 대신 인형과 인형이 가까이 만날 때
그 이야기가 생겨나도록. 근데 그 다음 단계 이제 기술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리액티브 비전이라고 하는 밑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위에 인형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백설공주는 먹어도 독사과를 먹어도 안 죽는 백설공주고, 또 어떤 거는 사과를 먹으라고 내밀었던 윌리엄 텔이 싸버려서 사과를 못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먹고 떨어뜨렸더니 콩나무처럼, 제크와 콩나무처럼 자라서 백설공주가 어디로 가버리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인데요. 에잇! 하고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회사 생활이 어렵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왕자가 키스했더니 개구리 왕자로 변해버린다든지 이런 동화의 세계를 여러 개 믹스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그래서 뭐 홍보와 놀부처럼 박타기를 해서 한국 걸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스티브 잡스가 알고 보니 뭐 백설공주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제가 너무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서 뺐는데, 제가 사과 스티커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야기를 넣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그림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만든 이미지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림자하고 두 가지 차이가 생기지가 않아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몰입감도 커지고, 두 가지 이렇게 그림자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말하는 이유고, 사실 작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나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시상 상황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12분을 기적적으로 맞춘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상입니다. 사실 앞에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태국분하고 인도네시아 분 두 분 되게 감명 깊게 사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저게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가는 방향하고 되게 밀접하지 않나. 그래서 의외로 조금 충격적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맨날 하는 소리 하겠지 하고 그냥 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말려 들어가서 듣고 보니까 되게 저도 작업을 좀 저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사실 그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대중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되게 밀접한데,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사회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어떤 그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요즘 길거리에서 다 핸드폰 보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뭐 미디어를 장악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낀 반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분산해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 권력의 미디어가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야 쪽에서도 다른 대중과의 소통,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작가들은 미술관 중심이라든지 비엔날레 중심이라든지 어떤 텍스트적인 권위적인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는 더 심하게 갈지, 안 그러면은 본인 작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약화되어서 진짜로 미디어가 가는 본질적으로 가게 될 경향이 있을지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다행이다 싶은 거가, 사실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심포지엄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무 적나라한 타이틀이었는데 미디어 아트와 돈이라는 타이틀로 서울에서 이제 그 심포지엄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미디어 예술제에 관련한 심포지엄으로 가속하는 테크놀로지, 반성하는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작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제 미디어 아트라든지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아트를 하면서 표면적인 것들을 이제 흉내내거나 이용을 하고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식을 해서 그거를 비판하기 위한 혹은 그걸 의식한 거로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사실은 그래 왔었고 왜 하냐면 정말 재밌고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 것들을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좀 그런 것들이 고민되던 차에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작품 변화랑 그날 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그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이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였는데 2011년에 그 대지진을 기준으로 2011년 자체에는 사실 반영된 작업들이 전혀 없다가 2012년까지도 그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없다가 올해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13년에 전시된 것에는 사회를 돌아보고 인간을 돌아보고 그런 종류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 이제 그 모더레이터를 역할하셨던 분이 자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술가들이 바로 행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걸 보니까 표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쪽을 관심을 많이 갖고 늘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아직 이 인터랙티브라든지 이제 미디어 특히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영역 쪽에서는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익혀갈 만큼 작가군이 많이 형성된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가들끼리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미디어 쪽 분들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유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성장할 기회를 사실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어떤 기술을 해서 그거로 작품을 만들고 그거로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할 만한 찬스를 만들고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아트와 돈이라는 그 심포지엄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갤러리라든지 이런 쪽을 의식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정의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쪽은 훨씬 영상 쪽은 이제 거의 제외를 한 훨씬 더 미디어에 포커스를 둔 실험적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소위 쉽게 말하면 뉴 미디어라고 저희가 불렀던 이제 그런 작업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사람들이 미술관을 바라보는 작업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그런 비판의 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 예체들이 고정돼서 캔버스에 물질적으로 붙어있는 채 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변하고 얼마 전까지도 초기에 있었던 아스키 코드를 이용한 아트라든지 넷아트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런 형태를 버리고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런 아트를 하면서 너희들이 기존의 정통적인 미술관에서 실리고 그런 방법으로 평가되고 하던 거기에 올라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너네는 틀려먹었다. 너네는 계속 변하고 저기 달라지고 틈새 시장을 찾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날의 마지막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정의랑 저의 정의가 좀 폭이 저는 훨씬 더 좁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은 넓게 생각하시고 한 질문이라 제 대답이 옳지 않은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미술인 척하고 초기에 미술관에 넣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상업적인 쪽으로 흘러가서 업자처럼 돼버린 사람과 결국 이런 걸 할 수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있는 저희 나라는 아직 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됐는지는 지금 참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류지아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또 설명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종합토론 시간에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